우리가 관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네.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폐지하는 거. 상한가를 폐지한다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주식을 잘 그 몰라서. 갑자기 뭐 정지하는 거? 너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하루에 특정 프로 이상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날 거래를 끝나거든요. 이걸 상한가라 그러는데 우리 상한가라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 주식에서 나온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30%로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왜 그래 웃으세요? 동일 고무벨트가 갑자기 상한가를 찍어가지고. 아 그래요? 언제? 며칠 전에 우리 치킨 뜯은 날 그 전날인가 그날 상한가 쳐가지고 동일 고무벨트가 몰랐어요? 몰랐어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동일 고무벨트가 지금 5,000원대였는데 네. 지금 거의 10,000원을 갑자기 찍은 거예요. 님이 왔어. 우리가 치킨을 먹는 날이었어. 네. 제가 주식 얘기하자마자 자기 잘 모른다고 갑자기 자리를 떴어. 그래서 괜히 내가 주식 얘기를 했나? 제들 폐지하자라는 게 제 지금 골자예요. 상한가 이야기 하고. 자 들어보세요. 네. 10,000원에서 하루에 상한가 가면 10,000원에서 상한가 13,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뭐 100달러예요 한 주에. 네. 그거 하루에 상한가 제도가 없어서 얘네들 100%, 200%, 300%가 올라요.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80%, 90%도 가요. 미국은 100달러에서 0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도 거래를 정지시키긴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둬요. 그래서 하루에 몇백 프로 폭등이 나오고 몇십 프로 폭락이 나와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는 아무리 올라봤자 30%만 가고 아무리 내려봤자 마이너스 30%만 가요. 제가 이걸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가 왜요? 이걸 가지고 시세를 조정을 해요. 그 30% 상한가 네. 가지고요? 아니 거기 떴으니까 더 몰리는 거지. 그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 경제에 반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를 하기 위한 명목상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닌 거지. 폭락폭등하지 않게 해왔는데 더 이상 계속 폭등을 하게 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산다 그래서 얘네들은 네, 피해자가 나온다라는 게 상한가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근데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제도가 자꾸 무르익다 보니까 오래 네. 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고 그걸 갖고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아까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눈에 수요가 띄어버리니까. 작으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앞전에 다 물량을 매집을 해놔요. 네. 시장에서 요만큼만 돌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면서 이 가격이 올라가게끔 다시 돈을 투입해서 수요가 올라가면 슉 하고 상한가 가잖아요. 130% 가면 30% 가면 거기 30%. 개미들이 붙어요. 네. 거기에 다 털은 거예요, 물량을. 이제 내린다고? 그래 되면 물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내려가요? 그러면 물리는 거예요. 쫙 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를 거 알고 있으니까 130% 올라갈 때쯤에 이제 털어서 이득 보고. 그게 전형적인 작전의 하나 방법이에요. 아니요 지금 자꾸 위아래 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작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털어내는 거지 또. 근데 그때 판다고 팔면은 다음날 더 오르면 그래서 또 작전을 하면은 판 게 손해 아니에요? 작전 세력은 뭐 작전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건 눈에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게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네.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정하는 세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기는 받거든요. 네, 네. 시세 조정 되게 큰 중대범죄라서. 네. 근데 그런 사람들 다 털고 나와버리면 그 사람들은 득이에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개미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대략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한선, 하한선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에서 이제 걔네들이 팔았다 샀다 하면서 그 개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왜 폐지를 하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폐지를 하게 되면 네. 그 기업이 되게 좋고 경제 상황이 되게 좋으면 네. 계속 우상향이 가요.
예. 왜냐면 받아서 올라갈 올라가, 테니까. 받아서 올라가.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누가 높다 그러면 팔아서 내려와요. 그럼 내려오면 또 싸다고 그래서 누가 또 사요. 네. 그게 자본시장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비트코인 그게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주체는 뭐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우리 개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뭐 돈이 막 300, 400억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래 되면 네. 시장의 신뢰성을 잃고 그냥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박스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 하, 이 딱 그 저기 뭐라고 그래야 되냐? 고저를 이렇게 두고 여기서 계속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누구는 돈을 다 잃을 수가 있고 네. 자칫 잘못하면 누구는 돈을 따는데 또 잃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못 버는 구조인 거예요. 다 같이 부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네. 지금 미국 나스닥이 1년 넘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거의 지금 20년, 23년 1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네. 24년 4월이잖아요. 네. 1년 2개월 동안 계속 올랐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런 게 사고. 엔비디아라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엔비디아가 작년 이때 200달러 했거든요. 네. 네. 지금 900달러예요. 와. 지금 최고다. 900달러예요. 네네. 몇백 올랐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간 게 있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네. 이게 개별 종목에서 기업의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서 다들 다 같이 부자가 된다라는 거 하는 건 그건 개별 종목의 이야기고 근데 그거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시장을 조성을 하는 거는 정책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거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있으면은 30%에 묶여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계속 장기 우상향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30%를 넘어서 그 상승하는 게 또 많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몰라 여기는 자유경제로 가자는 뜻인 거죠. 더 근데 또 충분히 지금 이 기업은 뭐 예를 들면 특허가 터져가지고 30%가 아니고 90%가 뛰어야 이게 정상인 건데 억지로 묶는다는 것도 사실 조금 그 맞아요. 좀 시장에 좀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묶어두는 게 어떻게 상한가 제도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다 네, 못 해봤어요. 사실 근데 우리랑 중국밖에 없어요. 아 우리랑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쁜 사례, 좋은 사례를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KGM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창 떨어질 때 멈춰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멈추고 아마 거래 중단 시켰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기업이 살긴 살았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고 그냥 거래 중지시켜서 한 두 달인가 뭐 오래 꽤 중지돼 있었고 그 기간에 이제 막 토레스 준비하고 뭐 하고 해서 살긴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사례를 봐야 되겠네요. 쌍용 같은 기업지 적자가 어느 정도 뭐 한 4년인가 5년 연속 이렇게 되면 네네. 거래 폭락하는 게 맞죠. 이빨 때문에 거래 중지가 돼요. 네. 이 거래소에 그 요건이 있어요. 네. 거래 중지가 되고 네. 그 회사가 뭐 부도가 났다라거나 뭐 이럴 때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요. 네. 이게 상장이라는 게 공개된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그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상패 당해도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네. 네. 회사 주식은 살아 있어요. 주식 회사라는 거는 정식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아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KG에서 더 싸게 좀 인수했을 수는 있겠네요. 뭐 그렇죠. 만약에 상패가 됐다면 제가 알기로 상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거래가 재개가 됐나요? 거래 중지됐다가 재개된 거예요. 재개가 됐어요. 네. 이게 회사가 어려우면 그게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거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반대인 상한가도 둬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 수는 있는데 사실 아까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저는 좀 자유에 좀 더 맡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유에 맡긴다고 그래서 네.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네.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장가가 오히려 더 시장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장에 있는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이제 역으로 시장을 해하고 네.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선량한 개인들을 네. 피해를 준다. 음. 저는 그러면 그렇게 그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괜찮으면 네.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이 기업이 탄탄하면. 이 제일 이상적인 게 네. 작가님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팔았어요. 어. 제가 샀어요. 어. 그걸 제가 네오님한테 다시 파는 거예요. 음. 근데 이 회사는 이 세 명이 다 돈을 버는 구조. 그래서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될까요? 우상향이 나와야 돼요. 계속 올라가. 작가님이 산 가격보다 제가 산 가격이 오르고 높을 또 거예요. 오르면은 제가 산 가격보다 네오님이 산 가격이 높을 거예요. 음. 근데 세 명이 다 돈을 벌었대요. 그런 그 게 말인즉슨 계속 올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기만. 근데 국내 주식 중에 그렇게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그래 못 가고 있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없다 그랬는데 음.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30% 아니고 뭐 50%나 60%에서 제한하는 그런 것도 없나요? 근데 나도 다른 완전히 회사는 다 잘 풀려져 있나요? 모르겠어. 회사를 혹시? 알아야지. 왜냐면 투자를 하잖아. 제가 제가 그게 회사를 잘 모르니까 사회주의- 그런 게 아닐까.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 네. 자본주의를 가지고 온 국가들 같은 경우에 상한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기는 있구나. 네, 있긴 있는데 그게 거의 아. 폐지되는 추세고 미국은 없고 유럽도 제가 유럽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하고 이렇게 있는데 일본도 없고. 그러면 그 나라들은 있는 나라들은 꼭 30%만이 아니겠네요. 아니에요. 그거는 개별 정책 따라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15%였어요. 근데 15%였다가 올렸구나. 2015년부터 30%로 바뀐 거예요. 네. 많이 아시네요 주식을. 근데 30%도 되게 비싼 거거든요. 네, 30%도 미쳤다는 단어 좀 쓰긴 갑자기 막 그런데 올라가니까. 그쵸. 하룻밤 만에 30% 뛴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뛴 거거든요. 네.